오늘은 초보자 학습 파동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파동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많은 파동의 형식들도 있고, 그 파동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난해할 뿐더러 정말로 이 파동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상승파동도 따지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긴 장투 종목을 파동이론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파동이론에 대해서는 뭔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전문가는 아니고 파동에 있어서는 엘리어트 파동이 제일 파동에 근간을 하고 있는데, 여러 파동 이론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파동 이론이 있을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유명한 파동이라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이겠죠. 엘리어트 파동의 근간은, 일단 파동의 구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파동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있고 상승 파동이 있으면 이 중간에는 횡보하는 횡보 구간의 파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락 파동, 그리고 파동의 눌림 구간, 그리고 상승 파동, 이렇게 파동 이론을 구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하락 파동, 눌림 구간, 상승 파동, 이런 식으로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락 파동을 겪었는데 중간에 단기간에 이만큼 가서 다시 상승 파동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다시 하락 파동을 겪었는데 장기간 몇 년, 10년이 걸려서 다시 상승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파동의 근간은 일단은 구조는 하락 파동하고 그리고 상승 파동하고 그리고 횡보 구간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부 구간으로 들어가시면은 파동 상승과 하락 파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횡보 구간은 제외하고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는데, 요 상승과 하락 파동의 파형이 근간을 1파 2파 찾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승에도 어떤 흐름의 규칙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근간을 하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 파동이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흐름이 다 포함된 그런 이론 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비법이나 뉴스나 이런 걸 보지 말고 파동만 봐라, 파동하고 캔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주식시장에서 크게 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이 전 시간대 추세선을 배웠는데, 추세선도 중요하지만 상승에는 어떤 파동이 있다는 파동 이론도 한번 알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파동에 대해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파동은 상승 파동은 5파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 파동은 3파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 비파입니다.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모든 주식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승하려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고 하는 매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 고저의 차이에 산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산처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주가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파동 자체는 횡보 구간, 이런 횡보 구간은 횡보 파동인데,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상승과 하락장에 어떤 파가 있느냐
라는 그런 규정을 많이들 따집니다. 그래서 상승에는 이제 먼저 1파라고 해서 1파 때는 상승을 합니다. 1파, 2파 때는 하락을 하겠죠. 2파, 3파 때는 다시 3파 때는 상승을 합니다. 3파, 4파, 다시 5파, 이렇게 주식이라는 자체가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상승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하락할 때도 1파의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을 했다가 2파의 하락, 2파, 3파의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3파 때 상승의 힘이 강하고 하락도 3파 때 제일 많이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게 파동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들께서 이런 주식,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을 보면 여기는 횡보파동이죠. 횡보파동. 그럼 지금은 상승파동인 거죠. 상승파동 중에 1파, 2파, 3파, 4파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요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여기도 그릴 것인지 요렇게 그릴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면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하락파동이 시작을 하니까 여기는 5파예요. 5파. 그럼 여기는 4파겠죠. 3파, 2파, 1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파동이라고 생각을 않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까지가 횡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파 가고 2파 때는 하락을 하고 3파 때는 가장 긴 상승을 했습니다. 3파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4파는 좀 단기간에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5파 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흘러내릴 때 여기를 1파를 볼 건지 여기 2파, 3파를 볼 건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1파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파예요. 1파. 하락 1파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파가 되겠죠. 2파. 근데 이 다음에가 중요하죠. 다시 3파 때에는 가장 큰 하락이 온다고 했죠. 3파 때는. 왜 3파 때 가장 큰 하락이 오냐면 1파, 2파, 3파 이렇게 봤을 때 3파, 4파, 5파라고 봤을 때 여기 요 부분의 3파의 상승이 그만큼 비례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파동 이론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주봉 정도로 보면 주봉 정도로 스케일을 이렇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이 종목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인데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이제 요거를 쭉 옆으로 가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상승파, 하락파, 횡보파, 상승파, 뭐 하락파, 횡보파는 없는데 다시 상승파 요런 시스템의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상승파동과 하락파동과 중간에 횡보파동, 상승파동과 하락파동과 횡보파동, 상승파동과 이제 하락파동이 남아있는 거죠. 하락파동.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횡보파동이었고 여기는 상승파동이었는데 여기 이제 하락파동이었죠. 여기는 횡보파동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상승파동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하락파동으로 여기를 볼 것인지 다시 상승파동으로 볼 것인지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파동 이론을 봤을 때는 요렇게 봤을 때 여기 뭐 1파, 2파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뭐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런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1파 하락이 있었고 2파의 하락이 있었지만 3파의 하락은 가장 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1파, 2파에서 5파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 나머지 하락도 3파의 하락이 있다. 상승은 5파,
이제 조정까지 겹쳐서 상승은 5파, 하락은 3파라고 규정을 짓는다 이거죠. 그럼 상승도 여기 봤을 때 여기를 상승 파동으로 볼 것이냐 하락 파동으로 볼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상승 파동으로 보면 1파, 2파, 3파가 가장 기는데 3파를 여기까지 보는 거죠. 3파를 가장 길게 보니까 여기까지 보고, 여기를 4파로 보고, 여기가 5파입니다. 5파. 그러면 하락 파동도 여기서는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1파, 2파, 3파인데 3파가 거의 없었죠. 그럼 다시 또 1파, 2파, 3파 하면 더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잠깐 내렸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 이론을 근간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계산을 해서 1파에서 5파까지 왔으면 이 정도의 파동을 갔으면 이 주식은 이제 거의 다 상승을 한 거다라는 그런 뭐랄까 좀 그런 매매를 대입을 한 거라, 이거 100% 맞다고 안 맞다고 근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동 자체를 겉핥기식으로 오늘 한번 초보자분들하고 저하고 알아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에는 5파가 있고 하락에는 3파가 있다. 그랬을 때 중간에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있지만 중간에 횡보 파동도 있고, 횡보 파동에서 다시 상승 파동으로 가고 하는데, 상승의 근간의 파동들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요런 파동 있죠. 요런 파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M자 파동도 있을 테고, 요런 M자 파동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파동 그 그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다 좀 대비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락 파동도 있고, 횡보 파동도 있고, 상승 파동도 있지만, 하락 파동과 상승 파동에도 이렇게 N자형 파동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렇게 M자형 파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C자형 파동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파동의 그림도 다 외우셔야 되고, 요거를 외우면 그 다음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파동 이론의 근간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요거를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몽땅 다 알고 투자를 하신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전문가 빼고는 몇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복잡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단기 매매나 장기 매매 투자를 하시는 게, 솔직히 이거 파동 이론은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한 방식입니다. 장기 투자. 단기에는 파동 이론이 별로 맞지는 않아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파동 이론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 투자 하시는 분은 파동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난해하다는 거 알아봐 주시고, 오늘 파동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살짝 알아봤습니다. 이런 게 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